뜬금없지만 요새는 TV 보는 시간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라는 거대한 괴물이 대영상 시대를 만들어 수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고,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티빙 같은 OTT 서비스가 과거 TV 보던 시절 본방이나 재방을 기다리며 편성 시간표를 확인하게 했던 게 무색하게 어느 때나 우리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심지어 거기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장르도 가리지 않아서 저는 가끔 비디오나 카세트처럼 TV 채널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 시절, 티 없이 맑게 웃으며 좋아했던 채널들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저 같은 그 시절 학교 끝나고 집 가서 TV 앞으로 가게 했던 등대 같았던 만화 채널 투니버스의 역사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투니버스,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초부터 CJ에 윤수되기 전까지를 전성기인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만화 채널이면서 저희 구독자들 나이대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매일같이 학교나 학원 끝나고 뭐에 이끌린 것 마냥 38번을 누르며 TV에 집중하게 했던 박스기 넘쳤던 마성의 채널인데요. 투니버스는 만화라는 영상 매체를 KBS, SBS, MBC 같은 공중파 채널과 비디오방 같은 데서 빌려보는 방법밖에 없던 1995년 당시 생소한 개념이었던 유료 케이블 채널에서 처음 선보여 만화 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루종일 만화영화를 방송한다는 쇼킹한 컨셉을 보여줬던, 진짜 그 당시 아이들의 심장 박동수를 23배 정도 빠르게 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만화 전문 채널입니다. 95년도 10월에 시험 방송을 시작으로 같은 년도 12월부터 람마, 몬타나 존스 등의 라인업으로 본방송을 시작해 96년도에는 웨딩 피치와 슬레이어즈 같은 재밌는 만화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해서 지금의 위치인 우리나라 만화 채널의 대명사가 됐을 것 같지만, 이때 당시 대부분 들여온 만화는 비디오방이나 공중파에서 이미 봤던 만화들이었고, 97년도에는 자체 제작했던 영웅기병 라젠카가 22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들여서 태어났지만 OST만 남기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흑역사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을 선언하게 되면서 판도는 뒤바뀌죠. 지금은 술집도 이자카야 같은 느낌의 선술집 컨셉의 주점도 많고 료칸 컨셉의 숙소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영상 매체에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허나 98년도 문화 개방이 선언되고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개방이 되면서 제약 없이 일본 애니를 수입해올 수 있었고, 거기에 뒤늦게 2002년에 개국한 애니언과 투니버스는 PC방 가격 경쟁 마냥 경쟁 구도가 붙으며 투니버스는 여러가지 양질의 애니메이션을 방영해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방영한 작품을 보면 현재도 투니버스 무한 축구 혐의를 감당하는 짱구 코난, 본격 중딩 육아 프로젝트 다다다, 자 이제 시작이야 포켓몬스터, 소고기 튀김을 오지게 외쳤던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소고기 튀김? 갈비찜 덮밥 캐걸 근육맨 2세, 이름 하나는 기깔나게 지은 독고 시형이 나오는 테니스의 왕자, 이거 보면 청소기 코드 꼽을 때 플러그인 롱맨 에그제 트랜스미션을 외치게 했던 롱맨 에그제, 주먹 휘두를 때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리는 더 파이팅, 슈가룬 이전 인지도만큼은 다른 마법소녀를 다 발라버린 꼬마마법사 레미, 남자들이 모르는 척하면서 맨날 챙겨보면서 누나야 이러면서 봤던 달빛 천사, 이 외에도 제가 영상으로 다뤘던 카드캡터 체리, 학교괴담 같은 쟁쟁한 애니메이션이 황금기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2004년 이전에 나옵니다. 그럼 이 이후부터는 색택이에요? 아니죠. 2005년 이후부터는 이 정도면 한국 애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캐로로,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배틀장, 유희양과 투탑을 달리는 대리기사 고스트 바두가, 리액션이 해자였던 웃음벨 따따배, 가동용 아니고 병만물이야 두근두근 비밀친구, 병맛 하면 아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무슨 아직도 시대랑 안 맞아 무조코털 보보보보, 잭돌의 남자들의 야구의 혼에 불과 기름을 동시에 부어버린 메이저, 아하 다시 봐도 억수로 귀여운 거 알겠나 외치게 하는 부산 땡 나오는 아즈만가 대왕, 이 외에도 원피스, 나루토, 캣캣제, 학원 앨리스 같은 쟁쟁한 라인업에 레이브, 숲속의 전설 무시킹, 우주인타로, 뷰티풀조, 토리고고 같은 볼 사람들은 다 봤다는 숨은 명작 느낌도 있습니다. 거기에 티모스, 데니 팬텀, 자니 퀘스트, 아바타, 미이라왕, 투탕 같은 진짜 찐 매니악한 느낌의 미국 애니도 다수 방영했죠. 그러면서도 특선 느낌의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엄마 떡국이 너무 짜를 외치게 했던 오세영 같은 주옥 같던 명작들도 방영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로건이 뭐라고 했죠? 만화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당시 투니버스는 이걸 지키며 카우보이 비밥, 트라이건, 울프스레인, 몬스터 같은 어른들 취향의 애니메이션도 방영해줬고, 밤 시간에는 괴짜가족,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그 뒤의 새벽에는 심슨도 방영해줬습니다. 진짜 지금 봐도 어떻게 하루종일 이런 라인업을 유지하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모습이죠. 물론 방금 언급했던 애니 말고도 이누야샤, 카레이도스타 같은 불티나는 명작이 있지만, 그거 끝까지 말하면 저는 오늘 캡틴 아메리카 빙의에서 I can do this
거우대희합니다. 이렇게 라인업만 얘기해봤는데 진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 생각만 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작품들. 학교나 학원 끝나고 미친듯이 보면서 다음날 친구들과 여러가지 만화 이야기를 하며 직접 온몸을 다해 느꼈던 투니버스의 황금기였는데요. 근데 나무위키 피셜 2008년부터 2011년을 과도기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다르거든요. 물론 과거보다는 신작들이 줄었지만 그 시절 나온 게 은근하게 꿀잼이었던 괴담 레스토랑,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본 만화 꿈피 파티시엘, 너에게 닿기를, 캐릭터 체인지 같은 굵직하고 아직까지 기억되는 명작에 매니악한 느낌의 만화로 오징어 소녀, 스캣댄스, 동쪽의 에덴에 심지어 은혼까지 더빙해서 방영해줬습니다. 진짜 이때 방영한 스캣댄스랑 은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 초월 더빙이라 원작과는 새로운 맛의 개그가 진짜 개쩝니다. 거기에 투니랜드라는 자사의 사이트에서 몇몇 애니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해줬죠. 제가 캐캐체를 여기서 봤어요. 근데 이때를 과도기, 세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방송 크리, 소위 말해 뺑뺑이라고 하는 투니버스식 재방송 러쉬가 극에 달해서인데요. 뭔 민속놀이 저글링 마냥 진짜 끝도 없이 아침에 짱구, 점심에 코난, 저녁에 캐로로, 밤에는 원피스, 나루토 이런 식으로 같은 만화의 다른 시즌을 연달아 방영해주는 재방송 편성을 보여줘서 아, 투니버스 왜 이래를 외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CJ에 인수돼서 키즈 채널로 색깔이 바뀐 걸 알지만 그 당시 인수된다는 찌라시가 돌 때 우리는 와 먹이업, 와 대한민국 유통의 중심 이러면서 대기업 자본으로 여러 만화를 사올 줄 알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 마냥 으차 하며 CJ 코인에 탑승하며 떡상 기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CJ 인수되는 시절을 기점으로 투니버스는 더 이상 만화 영화는 아이들의 전유물이다 라는 슬로건을 볼 수 없고 키즈 넘버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걸고 어린이 전문 채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2011년쯤이라 일본 시장에는 우리가 투니버스다운 만화라고 생각하는 만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2000년대 초에 럭키스타와 스즈미야 하루이가 모해의 문을 열고 2009년에 K-ON으로 정점이 찍히며 일본 애니 시장이 이런 미소녀 스타일로 바뀌게 돼 투니버스의 신동식 PD님은 더 이상 수입해올 만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요즘 애니도 다뤘고 옛날 애니도 다루고 있지만 확실히 둘은 감성은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CJ에 인수돼서 방영한 작품이보다 농구를 마기레 쇼라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키즈 예능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조직에서 5번은 구른 것 같은 진이 나오는 코난 드라마 버전이나 자체 제작 드라마 에일리언쌤 같은 작품들을 방영했지만 마기레 쇼는 달라요. 마기레 쇼는 8시라는 어찌 보면 학원 끝난 아이들을 황금 시간대에 방영했거든요. 이 시간에 어린이 예능 방송이 나오다니 저 같은 황금기 꼰대한테는 참을 수 없기는 개뿔 학원 가느라 TV 이후에도 마보이, 벼락맞은 문방구, 후에는 내일은 실험왕, 좋아서 구독중 같은 자체 제작 드라마 작품도 우후죽순 나오면서 어린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느낌의 채널로 변질돼 갔습니다. 헌데 저는 이맘때쯤 괜찮았던 게 없던 건 아닌데요. 마블과 협력해서 방영한 얼티메이트 스파이더맨이나 헐크 스매시 특공대 같은 작품도 방영했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가끔 찾아보는 안녕 자두야도 이맘때쯤 방영했습니다. 허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알차 보이지만 99년 스타리그 방송했던 거 티내는지 새벽부터 초반 러쉬를 오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세대들은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돼서 TV를 멀리하며 한국에 상륙한 롤을 하거나 현생을 살아갔죠. 그러면서 투니버스는 요괴워치, 신비아파트 등을 보여주며 아동용 채널의 모습을 굳건하게 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드 팬들에게 이벤트가 있었죠. 카드캡터 체리 클리어 카드 편. 저도 체리를 아직까지 좋아해서 핸드폰 컬러링이 카캡처 OST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빌드업 개념이었던 재더빙입니다. 그 시절 성우들을 기용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 재더빙을 했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로운 느낌의 체리와 주변 인물들을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그 코에 일본어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플라티나 같은 노래도 번안해 주었고 클리어 카드편 OST도 번안까지 해줬는데 도입부의 바람은 새들은 내 마음보다 자유로울까 이 부분 미쳤습니다. 물론 옛날 작가 특유의 턱으로 사람도 죽일 것 같았던 켈랭 택주가리 느낌의 작화와는 다르게 캐릭터들 자체가 약간 둥글둥글해져서 아 90년대 박스보이는 다르네 외치던 도진이는 진짜 달라져 인상이 유해지고 청명이는 빅맥셋에 맥플러리 혼자 다 먹었는지 얼굴이 둥글둥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라진 작화에 이질감이 들다가도 카드캡터 체리라는 시리즈를 어른이 돼서도 볼 수 있다는 거에 동심에 빠졌다가 이걸 회사 다니면서 반차 썼을 때나 잠깐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다 커서 어른이 된 내 모습을 보며 새삼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감상을 가지고 카케체 말고 다른 시간대의 편성을 보니 투니버스는 그때 재밌게 봤던 채널과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투니버스, 아니 대부분의 만화 채널은 키즈 채널이 되었고 TV에서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들이 게임 같은 걸 플레이하는 게임 방송도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2022년 제가 영상 만들기 위해 각 잡고 하루종일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짱구 코난 자도 신비아파트의 뺑뺑이는 계속되고 새벽반이었던 심스는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로보카폴리 같은 아동 만화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던 신작을 보면 일본 아동용 판타지 소설을 애니화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땅. 저는 이걸 진짜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지만 뭔가 그림체가 옛날에 투니랜드에서 봤던 어둠의 연극 느낌도 나서 계속 시청하다가 원작 소설책을 저에게 숙제를 주신 200만이 선택한 오디오북 서비스 윌라 오디오북에서 찾아봤는데요. 이거 광고면 스킵해.
감사하게도 윌라 오디오북에서 숙제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마지막에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있으니 마취총 맞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착석해주세요. 윌라 오디오북은 매월 구독료를 결제하면 수많은 볼거리를 보여주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처럼 같은 방법으로 매월 결제를 하면 수많은 책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말하자면 오디오북계의 OTT 느낌입니다. 윌라 오디오북에는 앞서 말한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말고도 95년도 투니버스 초창기 시절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임구경 작가의 어크로스 더 투니버스라는 작품도 있어서 97딸이인 저도 생동감 있게 투니버스 초창기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말고도 윌라에서는 여러가지 카테고리별로 진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을 요약하는 게 아닌 끝까지 낭독까지 해줘서 이어폰만 꽂고 듣고만 있어도 책 속의 내용에 빠지는 데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책 속의 내용에 빠지게 하는데 가장 으뜸이라 한다면 이런 말 싫어요, 이런 인생도 싫어요 같은 AI의 딱딱한 음성이 아닌 전문성어를 기용해서 대사 하나하나의 감정 전달은 기본에 대사와 어울리는 분위기의 배경음도 깔아주고 전문성우 중에서도 베테랑 성우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성우들의 짬에서 나오는 디테일적인 연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함축한 오디오북을 듣고 있으면 단순 오디오북이 아닌 한편의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윌라는 오디오북 서비스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분야의 모바일 강의도 들을 수 있는 클래스 서비스도 하고 있어 정말 여러 방면에서 괜찮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써놓은 링크로 가시거나 회원가입을 하시고 서비스 등록창에 있는 쿠폰 등록 탭에서 보리동생을 입력하시면 첫 달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셔서 해지를 하셔도 어떠한 디메리트 없는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고 현재는 가족 공유 서비스를 출시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가족 한 명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첫 달 무료니까 한번 등록해보시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다음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등록하신 분들은 윌라를 통해 좋은 책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지금까지 200만이 선택한 오디오북 서비스 윌라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자자 일어나세요. 숙제 끝났습니다. 숙제 끝났어요. 이제는 어덜 투니버스라고 따로 명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 시절 투니버스로 추억에 잠겨 썰풀이 하듯이 씹으려봤는데 요새 제가 추억의 만화를 영상 주제로 삼고 있어 한 번쯤은 투니버스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헌데 우리가 지금 투니버스를 보며 그때 느낌이 안 나네 라고 말해도 현재 투니버스는 퀴즈 채널 업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황금기 시절 느낌 나는 애니메이션은 재방영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자막이긴 해도 슈가룬이나 베리베리 뮤뮤처럼 왓챠에 그 시절 만화 몇 개가 올라왔듯이 그때 그 시절 더빙 그대로 어디에든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끝으로 요즘 여러분들 댓글 읽는 맛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절 투니버스에 어떤 추억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음양된청기라는 만화랑 거침없이 하이킥을 두고 엄마 아빠급으로 고뇌를 하며 뭐보지 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